그래요. t계수가 3개다. 근데 fx가 지금 ax-x의 2의 x 제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거든, 함수가. 그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얘가 지금 인테그랄 t에서 t 플러스 1까지 fx를 적분해서 0이 되는 거,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라는 게 뭔지 알겠지? fx 그려가지고 볼래? 아니면 이 함수 자체를 볼래? 근데 t에서 t 플러스 1이면은, 자, 이번에 그 고1 모의고사에서 나왔어요. 고1 모의고사에서도 K에서 K 플러스 1까지 이 함수,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GK라 하자. 니네나 걔네나 똑같이 배웠는데. 그래서 해설을 할 때 보니까 애들이 다 맞아왔더라고. 그렇게 그렸어요. 맨날 우리 그리듯이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구해서. 그지? 그러니까 구간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엔 적분이죠. 예, fx를 그렇게 적분할래? 아니면 얘를 만약에 이제 함수로 두는 거지. 이 친구를 뭐 g가 따로 없죠? 없죠? g로 할게요. gt라고 함수를 이렇게 잡는 거야. 알았어? 예. 그러면 이거를 미분한 게 얘인가요? 그건 아니죠. 얘를 미분한 게 누군지를 보고 이 함수의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실근계수를 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맞지?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 fx가 어떤지, 그리고 이 fx를 보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fx를 보고 그거의 적분값인 gx를 유추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적분을 직접 하는 방법도 있어. 알았지? 근데 얘는 적분이 되니까요. 적분이 되니까 직접 적분해서 함수를 그냥 맨땅에 헤딩으로 구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그러니까 제일 심플한 게 이거야. 알았어? 근데 대부분 이제 적분하기 힘든 게 나오거나 fx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게 힘들어서 이제 이쪽으로 갔던 거지. 사실 이 문제를 너무 막 어렵게 그래프 그려서 적분하고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직접 적분이 됩니다, 이 친구는. 그냥 하세요. 그리고 자,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정보가 있을 거야. 우리가 인테그랄 t에서 t 플러스 1까지 다항함수를 집어넣고 적분을 해요. 그러면 얘는 이 다항함수의 차수랑 어때? 차수가 어떠냐고. 이거 적분하면 차수가 어떻게 돼? 똑같아요. 올라가지 않아요. t에서 t 플러스 1은, 그지?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적분할 때 하나라고 보지 말고 얘 따로 적분하는 느낌으로 간다면 집어넣었을 때 이거 적분한 것도 결국 뭐겠다? 1차 함수겠다. 그지? 그래서 직접 적분부터 한번 가볼까요? 가보면 인테그랄 t에서 t 플러스 1까지 ax, 맞지? t에서 t 플러스 1까지 x의 2의 x제곱, 그게 0이 되는 걸로 보면 애당초에 아이디어를 이렇게 가면 되지. 알았어? 그래서 요거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x제곱 한 다음에 t에서 t 플러스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빼도 어때? 2차 사라지니까 지금 이 직선이라는 거고, 그 직선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직접 적분하세요. 적분 되니까. 그때 나오는, 그러니까 그때 그 곡선을 얘를 미분해가지고 이제 곡선 봐도 되긴 하는데. 알았지? 그러니까 그 놈하고 얘하고의 교점. 이해했어? 그 느낌으로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얘가 좀 더 낫긴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 곡선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직선이 여기 변곡점, 항상 그 교점 개수가 지금 3개라 그랬잖아. 그죠? 근 개수가 3개. 그러면 여기 변곡점에서의 접선보다 더 어떨 때? 완만할 때 교점 개수 3개. 이렇게 가는 방법.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변곡점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크다 작다, 이걸로 가는 방법이에요. 함수 직접 찾는 게. 그 다음에 만약에 쌤 저는 fx 적분한 걸로 한번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적분이 쉬워서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알지? 지금도 중요한 이야기 갑니다. 자, fx가 어떤 함수예요? 기함수입니다. 기함수예요. 감소하는 방향일까요? 증가하는 방향일까요? 감소하는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왜? 뒤에 더 빠른 녀석이 마이너스로 빠져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기함수 형태 중에서, 그리고 근의 개수가 0이 되는 근의 개수가 이걸 적분했을 때 생각해봐. 그리고 이거를 구간을 움직이면서 적분해도 정적분이 0이 되는 게 어쨌든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 친구가 극값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만 적분이 0이 되는 게 이제 위아래 딱딱 해가지고 0 되는 게 생길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니네가 감소하는 기함수 그린다고 여기서부터 체크를 하는 건 센스가 없는 거지. 왜? 얘는 0이 되는 근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간의 길이가 정해졌으니까. 알았어? 그러면 반대로 보자. 반대로 얘 실근의 개수가 이게 0이 되는 t가 여기선 지금 3개라 그랬지. 하나라고 했으면 이걸로 풀어야 되나? 그것도 아니야. 하나면 이것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알겠죠? 예. 그거는 3개 구하고 난 다음에 봅시다. 왜 하나짜리가 되는지. 자,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저게 여기에 나온 숫자가 하나도 없긴 한데, 물론 요 방법은 계산하다 보면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 적분에서는 하나도 없지만 잘 봐봐. 구간의 길이가 1이고 원점 기준으로 대칭이야. 그럼 얼마를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을 생각해야겠지. 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가 딱 구간의 길이가 1이거든.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2면 마이너스 1에서 1도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디쯤 있어야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디 있든 간에 사실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여기 있으면 적분하면 0이에요. 중요한 건 뭐야? 너 말고도 또 있어야 돼.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기함수니까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똑같이 있겠지. 그 무슨 뜻이야? 왼쪽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그거의 쌍둥이가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기함수라서.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어디 있어야 될까?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한번 찍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요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그럼 2분의 1 요 정도 있겠지? 이 길이가 1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좁은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넓이 관계를 보면 되지. 넓이 관계를 봤을 때 그러면은 함수 적분값이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 말고 또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알았지? 그런 걸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거 판단을 빨리 해야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한 이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요 정도.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2분의 1이 있겠죠. 그지? 알았어? 그럼 적분값이 0이 되는 게 길이 일자리가 왼쪽에 또 있을 수 있겠냐 라는 거지. 어떨 때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길이가 1이란 말이야. 그걸 생각해야 돼. 그냥 봤을 때 여기 이렇게 하면 0 되는 거 있을 건데 길이를 일자리로 움직여야 되니까 문제지. 알았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0부터 t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길이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길이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쪽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1이 그대로 움직여야 돼. 그럼 요만큼이면 요 정도 가도 되거든요. 얘가 그죠? 이렇게 가면 여기 어딘가에서 적당히 0이 되는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길이가 짧으면. 이런 이야기. 그러면 이쪽에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쪽에도 똑같은 게 생기겠죠. 쌍둥이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여기에 어딘가에 누가 있고 알파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이제 알파 플러스 1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너의 반대편에 알파 플러스 1하고 거리가 같은 반대편 어딘가에 베타가 있고, 그죠? t값 기준이니까 t 기준이야. t가 베타가 있고 그 다음에 알파랑 같은 위치에 누가 있어? 베타
플러스 1이 있을 건데 근데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긴 하죠. 원점 대칭이니까 어때요? 얘랑 얘는 부호만 서로 반대겠죠. 어쨌든 이런 그림 상황이 돼야 된다 까지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왜? 답은 그래서 A범이 뭔데 이거지. 그죠? 이 상황을 A범이 찾는데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게 포인트라고. 알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A범이 물어본 거 아닌가요? 그죠? A범이 물어봤죠. 이제 약간 그 수투에서 막 넓이 이렇게 정적분 처음 배울 때 그때로 좀 돌아가 보자. 정적분 0이라는 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위아래 넓이가 서로 같다. 그 개념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범위 찾는 거 하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방금 안 됐던 거랑 되는 거랑 차이가 뭐였어? 마이너스 2분의 1의 함수값이 양수가 안 됐었죠? 마이너스 2분의 함수값은 일단 음수해야 되겠네. 즉 2분의 1의 함수값은 양수해야 돼요. 첫 번째가 요 f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된다고. 2분의 1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아니 마이너스 해도 되는데 뭐를 힘들게 음수 넣냐. 그러니까 2분의 1은 여기 있어야 돼 함수값이. 그 차이, 그 그림이 차이예요. 2분의 1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방금 그 했잖아. 됐어? 또 하나는 그럼 2분의 1이 여기만 있으면 무조건 되나? 3개 해야 된다니까. 더 있으면 안 돼. 그지? 5개도 안 되고. 그죠? 예, 그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그 값이 2개밖에 없어서 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2분의 1이 여기 있으면 무조건 장대인가요?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아니 2분의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어서 지가 이렇게 없어지는 건 맞는데 그지? 그럼 여기서도 어때야 돼? 여기서 이 중간에 어딘가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같아지거나 해서 없어지는 곳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지? 알았어? 그러면 이런 거야. 봐봐. 자, 0에서 이 부분 넓이요. 여기 넓이가 알았어? 여기 넓이가 이 부분 이 아랫부분 넓이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어딘가에 비교했을 때 잘 봐. 구간의 길이 얼마야? 1이죠. 그러면 0에서 1이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1하고 0 사이에 이 정적분은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생각을 해봐. 응? 0에서 1까지 정적분은 부호가 뭐가 돼야 될까요? 알았지? 물론 이게 이렇게 해서 0이 될 필요는 없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0이 될 수도 있고 뭐 움직이다 보면 뭐 그러겠지. 알았어? 그래서 0에서 1까지 정적분은 어떻게 돼야 되나 생각을 해봐요. 이거 생각 잘 해봐야 돼. 중요한 내용이야. 정적분 이렇게 구간 잡아가지고 하는 거. 알았지? 응?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말고 다른 어떤 점에서 적분값이 0이 되는 게 이건 지금 근데 미적분뿐만 아니라 수투에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죠? 어떤 적분값이 모르는 함수가 적분값이 0이 된다는 거. 대신에 구간의 길이를 정해준 거지. 그랬을 때 0이 되는 게 3개밖에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차피 상식적으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하나가 하나밖에 없으려면 그러면은 0, 이제 양수로 시작하는 0에서 1까지는 정적분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 이 윗부분하고 이 부분 넓이가 그지? 누가 더 커야 될까? 알았어?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거야. 어렵지? 숫자를 내가 잡아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니까. 알았어? 관계는 알겠는데 그걸 식으로 표현하는 게 어려운 거죠. 오케이? 그게 필요합니다. 28번 요 문제는 적분이 쉬워서 그냥 맨땅에 헤딩으로 들이대면 되긴 하지만 알았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쪽에서 베타가 오고 이쪽에서 베타 플러스 올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더 여기에서 베타가 와가지고 이 음수 조금 양수 그 다음 음수 이렇게 먹어치워 가지고 0이 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 알았어? 근데 실제로는 결과적으로는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움직여 봐봐 니네가.
이렇게 해서 0이 됐잖아. 그지? 그래서 0이 됐잖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조금 움직이다,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방금 이 두 가지고 다 돼요. 원래는 여기 조금 더 먹어서 넘어가가지고 이것도 가능하죠. 음수 두 개랑 얘랑 더해가지고 0이 되는 것도 가능하겠지. 또 어떤 것도 되겠어? 지우야? 어떤 거 되겠어? 여기에서 근이랑 여기서 근이 이렇게 해서 지워지는 것도 가능해요. 둘 다 됩니다. 그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근이 너무 많지 않아? 네, 그래서 결정적인 힌트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그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의 t의 곱이 음수다. 알았어? 음수다. 이것까지 정리를 해야 방금 쌤이 말한 0에서 1까지 정적분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해지지 않아요. 알았지? 볼까? 지금 확실한 거 t는 누구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 있거든요. 그치? 그림 다시 그려볼게. 여기 너무 쌤이 색칠 많이 했으니까. t가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있어요. 그러면 봐라. 마이너스 2분의 1 일단 하나 있는데 그러면 세 실근의 곱이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된대잖아. 그러면 음수 쪽이 무조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게 대칭이니까. 그러면은 보자. 여기에서 음수 하나 나와. 그러면은 얘도 음수인데 어떻게 해야 곱이 음수죠? 나머지 하나도 음수가 돼야 돼. 아까 쌤이 적었던 베타도. 그럼 쌤 방금 말한 두 가지의 플랜. 이렇게 음수 하나 이렇게 있어서 음수, 양수, 음수 돼가지고 정적분이 0이 되는 방법. 그다음 여기 하나 내려와서 위아래 딱 0이 되는 방법.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t값이 양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수에서 두 개가 나오려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랬던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 정도 있었던 거야. 이렇게 있어가지고 됐던가 아니면은 그죠?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서 어때? 아 이쯤에서 베타에서 이렇게 됐던 거지.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없어졌던 거지. 알았어? 이런 느낌. 이래야만 이게 베타 알파는 당연히 이쪽에 있겠죠. 얘랑 똑같은 위치로. 알았어? 그럼 어디야? 얘랑 똑같은 위치. 여기. 알았어?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위치. 여기 알파, 여기가 이제 베타 알파 플러스 1이고 얘랑 얘는 서로 반대고. 이런 이야기. 이래야만 전체 t가 몇 개? 3개고 그 곱이 음수가 되는 상황. 아, 그러면은 이제 그거 적분 처음 배울 때 그 아이디어로 가봐. 여기 넓이가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랑 똑같구나. 그지? 가는 거야 이제. 그 0부터 1까지를 적분하면 얼마일까? 이제 그거를 보는 거죠.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얼마일까? 알았어? 기울기나 이런 것들을 보긴 하는 거야. 기울기나 이런 거 보긴 하는데 응? 이 음수 부분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조건 하나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쉬우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의 적분은 0보다 작아요. 알았어? 그래서 a 범위가 나오는 거야. 적분을 직접 하시면. 그러니까 실제로 봐봐.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볼래? 처음에 그 적분해가지고 직접 함수 잡아서 푸는 문제랑 이걸 적분 요거 넓이로 해석해서 식을 구하는 거랑 비교해 보면 자 속도는 뭐가 더 빠를까? 이게 더 빨라요. 이게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거 생각만 하면 되니까. 계산은 여기서부터인데 2분의 1만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저거 적분 어차피 적분하잖아. 아까 이 방법도 이거 적분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적분해서 그래프 보고 어떻게 지나는지 접선 보고 그런 거 하느니 요거는 그냥 적분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 사실은. 그래가지고 예, 이 방법을 이야기를 한 거고. 오케이? 28번 중요합니다. 29번 도형은 OBD 삼각형에 지금 원이 내접하고 있지. 그럼 OBD를 기준으로 보면 돼. 거기에 세 각이 다 나오지 않냐? OBD의 세 각의 크기가 다 나오지. 맞아요? 아니 각의 크기를 세타로 다 나타낼 수 있냐고. 안 돼? 원인데 부채꼴인데
여기다 끄적거려도 답은 나오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쌤 말은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야. 여기 나오지. 각도 지금 거기 뭐냐 호의 길이 b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 각이 3분의 거기 지금 호의 길이가 3대 2다 그랬으니까 2분의 3이구나. 지금 어느 쪽이 3이냐? BC 2분의 3이구나. 2분의 3세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이 각이 나오죠. 그죠? 이 각이 나오고 이 각도 나오고 그러면은 요 변의 길이가 있으니까 사인 법칙 통해서 이거 세 변 다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어떻게 구해? 얘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아는데 원이 내접을 해요. 그럼 넓이로 푸는 거죠. 내접원의 반지름. 내심에서 나온 거지.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세 변의 길이 합.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럼 r의 값이 나오죠. 얘는 그런 문제. 기출에도 있는 문제예요. 얘는. 그 다음 30번 가자. 이것도 좀 계산이 복잡하다기보다는 정리를 잘 해서 풀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가족권 봐봐. 가족권에 뭐라고 돼 있어? G'X가 아니 지금 G'X 더하기 fx하고 그 뒤에 대괄호 돼 있는 부분이 곱해서 0이 되잖아. 무슨 말이야 그거? 둘 중에 하나가 0이란 얘기지. 그죠? 그러면은 G'X가 뭐거나 마이너스 fx거나 그 다음 괄호는 뭐야? gx가 그 엄청난 적분식 그죠? 0에서 x까지 1 마이너스 x 빼기 t에 지금 f가 여기만 곱해져 있구나. 이렇게 돼 있는 녀석 알았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하나는 프라임 하나는 g잖아. 바꿀 수 있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구해. 직접 구하라고 이거. x 빼기 t ft 처음 봐? 0에서 x까지 x 빼기 t ft 수2에서부터 하던 거 아니야? 그죠? 찢어서 미분하던가. 그리고 찢긴 해야 돼. 일단 분리는 해야 돼 무조건 얘들은. 그죠? 그리고 직접 적분을 하든 미분을 하든 그건 당신들 마음인데 예. 미분을 해야 될까? 괜찮아? 진짜 미분을 해서 G'을 찾은 다음에 다시 적분해가지고 G를 찾아야 될까? fx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fx가 sin ft니까 sin t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넣고 요것만 분리시켜서 왜냐면 밖으로 나오려면 나가야 되고 하니까 분리시켜서 그냥 깡으로 그냥 적분을 해도 되지 않나? t sin t 같은 거는 부분 적분하면 되니까. 어쨌든 적분을 하시면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쌤 저는 요거 외우고 있어요. x 빼기 t의 ft 이거 미분한 거 누군지 외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어차피 미분해봤자 뭐야? ft에 0에서 x까지 ft 나오니까 그거 하셔도 상관이 없고 어쨌건 빠르게 gx를 찾아야지. 알았어? gx 찾으시면 되고. 자 근데 문제에서 이 친구가 미분이 가능하댔어요. 미분이 가능하다고? 그죠? 미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일단 어쨌든 결과는 그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 G'이 마이너스 사인 t가 첫 번째 위에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는 G'X가 밑에 식에서 G'X가 코사인 X가 나와요. 사인 X. 알았지? 결국에는 G'이 이 두 가지를 갈아타는 거지.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어. 무슨 말이야? 둘이 같은 곳. 네, 같은 곳. 일단 그러면은 함수를 갈아타도 어디서 갈아타야 돼? 둘이 서로 같아지는. 그죠? 그래서 지금 범위가 0에서 4파이까지 건데. 그죠? 0에서 4파이까지여가지고 4분의 x는 4분의 3파이.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7 파이. 4를 더하면 되죠. 맞지? 8 더하면 되죠. 8. 11 파이 4분의 15 파이. 총 4개가 일단은 저들이 갈아탈 수 있는, 그지? 곳이죠. 갈아탈 수 있는 곳이. 알았어? 근데 이거 그려봐. 사인하고 마이너스 사인하고 코사인하고를 봐보면은 알지? 이렇게 해서 보면 둘이 만나는 곳이, 물론 이제 봐봐요. 이건 지금 프라임 이야기입니다. 그죠? 프라임 이야기라서. 그래서 얘네들이 연속으로 만나기만 하면 되지. 이 프라임 그래프가 저 둘이 만나는 게 서로 지금 첨점으로 뭐 이렇게 크로스를 그냥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죠. 지금 중요한 건 프라임이 연속인 거니까. 알았어? 그래가지고 얘네가 지금 요렇게 만날 거 아니니?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찾은 거잖아. 잘 봐. 여기가 지금 보시면 4분의 3파이고요. 이거 꼭 안 그려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 위아래가 뭘로 바뀌었어? 부호가 지금 바뀌었죠. 이렇게 부호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죠? 증가함수도 바뀌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걸 가지고 gx를 하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코사인 x 플러스 c겠지. 그 다음에 요거 gx는 이거는 사인 x겠지. 그죠? 적분함수 붙일 거야? G형 0이 돼. 그죠? 그럼 C는 그때마다 이제 갈아탈 때마다 생기는 C일 거고, 여러분 알다시피 프라임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갈아타면 변곡점이 생겨요. 자체가 변곡점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요 사인 코사인이 원래가 갖고 있는 변곡점들이 있잖아. 그지? 사인 코사인 그래프 보면 원래 갖고 있는 변곡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변곡점의 개수가 최대일 때. 근데 이 변곡점의 개수가 최대라는 거는 어떤 뭐 개수적인 식을 이용해서 변곡점의 개수를 뭐 식으로 나타내서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개수가 가장 많게 되려면 가능한 모든 변곡점이 다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 4개 중에서 저 사이사이에 사인과 코사인이 번갈아 갈 텐데, 그들이 갖고 있는 변곡점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변곡점을 찾아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구했던 거랑 확인을 해보면 저들에다가 알았지? 몇 개가 더 추가가 되냐면 3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총 7개 나와. 뭐요? 요 4개에다가 알았지? 2분의 파이. 그죠? 아니다. 저거랑 그다음 원래 갖고 있는 거 4개랑 합쳐가지고 이제 보는 거지. 알았어? 왜냐면 누가 되는지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 그래서 저거 4개 하고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보는 거죠. 함수를. 알았어요? 이게 더해서 다 8개가 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이렇게 보고 그래프가 말이 돼야 되니까. 그지? 잡아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봐보면 총 7개가 나오는데, 그게 얘네들 4개에다가 요렇게까지 그래프 이어서 연속되게. 알았어? 변곡점 4개 최대가 되게 이으면 저런 식으로. 그 28번은 일단 첫 번째 가조건에서 보면은 그게 뭐라고 돼 있어? F가 1에 대칭이다. 근데 1에 대칭인 거 이런 것들은 좀 잘 써먹어야 돼. 알았지? 나조건에도 보면 그래서 시작할 때 이미 이 함수 자체가 fx가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4분의 파이 인테그랄 x-1에서 x 플러스 1에 f에 e-t d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해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통은 다른 조건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니? 치환적분에서 fx로 바꿔야 되죠. 근데 이 문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얘는 이미 1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요 식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f의 이미 t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요걸로 가자. 4분의 파이에 x-1에서 x 플러스 1까지 ft dt 요걸로 이제 해놓고 fx가 맞죠? 그럼 이걸로 바로 그냥 미분하면 되죠. f 프라임 x는 4분의 파이에 요건 들어가면 되죠. f에 x 플러스 1 빼기 f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알았지? 그 다음에 사실은 얻을 수 있는 물론 이제 f0이 0이고 f1이 1인 거는 함수값이고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 봅시다. 요거는 이 문제는 어떤 응용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약간 계산의 효율성이 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답은 나와요. 그지 않냐? 이거 딱 봐도 지금 치환적분 하게 따다닥 생겼는데 쌤 여기서도 뭐 설명할 거 많이 없는데 봐봐. 코사인 2분의 x 곱하기 f의 지금 코사인 2분의 x죠. 그죠? 모양 누가 봐도 지금 치환해달라고 하고 있지. 그리고 대놓고 뒤에 사인 2분의 x가 곱해져 있으니까 어차피 치환적분은 맞는데 치환을 어떻게 치환적분을 하죠? 치환을 뭘로 하죠? 여기서 이제 그냥 하는 애들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애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그냥 하는 애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코사인 2분의 x로 치환을 해요. 나와. 나옵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제 뇌가 존재하느냐의 차이죠. 이게 내가 분명히 이 문제에 뭐라 그랬어? 계산의 효율성. 아니 근데 그거를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봐도 지금 이거 계산 얼마나 깔끔하게 효율적으로 하는지를 물어보는 형태겠지.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그치? 4점인데 어려운 게 없으면 그거예요. 아니 지금 계속 문제에서 요 이야기 하고 있는데 2를 2번 하잖아. 얘를 t로 치환하면 얘가 2 플러스 t로 바뀌고 그걸 평행이동을 다시 해서 바꾸면 이제 저 모양이 나오긴 하겠지 언젠가는. 그러지 말고 잘 봐. 어차피 지금 저기의 모양 자체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인 식의 흐름을 보라고 흐름을. 그럼 요 놈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보면 이 차이가 나니까 어차피 치환할 때 상수가 뒤에 붙어 있는 거는 미분하면 의미가 없잖아. 그치?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어. sin x 플러스 1을 치환하나 sin x를 치환하나 sin x 플러스 500을 치환하나 어차피 미분한 건 똑같이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x를 치환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면 그럼 어떻게 돼요, 님들아? 요것이 t-1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얘는 t 플러스 1로 바뀌겠다. 알았죠? 근데 저렇게 해봤자 뭐시여? 마이너스 2분의 1에 사인 2분의 x가 붙는 건 똑같으니까. 알지?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을 됐나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맞죠? 그리고 이제 그것만 차이 나잖아. 요거 숫자만 다르게 어차피 그 평행이동 되는 값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 제곱에다가 요거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에 사인 2분의 x가 이게 지금 나오는 거니까 그죠? 얼마를 해야 되냐? 마이너스 2 곱해야 되냐? 그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해주고 마이너스 2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2 곱하자. 마이너스 2 곱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적분 구간이 인테그랄. 그럼 0 넣으면 얘가 넣으면 되잖아. 그지? 구간이 뒤집히긴 해. 알았어? 그 구간을 얘랑 같이 뒤집든가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0 넣으면 얼마예요? 2고 2파이 넣으면 0이니까. 알았지? 그래서 위아래 바꾸면서 마이너스 곱했어. 그 다음에 1 플러스 t에 f에 1 플러스 t 플러스 1로 갈까? 제가 똑같으니까. 맞죠? 마이너스 얘는 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다. 쏘리. 얘가 먼저 앞에 얘가 먼저 나오겠죠?
t-1 f의 t-1 마이너스 1 요거가 t 플러스 1이고 f의 t 플러스 dt일 텐데 잘 보면 요거 f의 t 마이너스 f의 t 플러스 분배를 시켜주잖아요. 그지? 분배를 시키면은 ft 마이너스라고 ft 플러스 1이 여기 있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나면서 뭘로 바뀌어? f 프라임 x로 바뀌어요. 그죠? 분배 전개를 하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 전개를 잘 안 하거든. 뭔가 묶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지? 얘는 전개를 하셔야 돼. 맞죠?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요게 등장하면 요거 자리를 뭘로 바꾸자? f 프라임 x로 바꿔 버리자. 알지? 그럼 약간 xf 프라임 x 그런 느낌의 식이 나오죠. 적분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적분을 또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좀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 나오면 그런 생각도 해야 돼. 요거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맞죠? 어려운 건 아니고. 정리하시고 29번 갑시다. 29번. 여기는 30번이 중요해요. 어려워서라기보다는 30번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건데. 그지? 아까 그 처음에 1회에서 그 28번 있지. 선생님 그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30번이 그런 거야. 알았어. 30번이 그런 거고. 쌤이 아마 이제 모의고사로 계속 줄 건데 그거 할 때마다 똑같이 미적분은 솔직히 이제 그치 다시 볼 거면 수능 특강 정도 레벨 3 같은 거 하면 다시 보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이런 모의고사들의 4점짜리들만 모아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면 거의 그 범위 안에서 나올 거예요. 거의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조금 일반적인 문제들도 있고 가끔 좀 특이한 것도 있고 하잖아요. 30번 봐봐. 얘도 지금 자체는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그죠? y는 f 프라임 t의 x 빼기 t 플러스 ft. 그러니까 t에서의 접선이잖아요. 그 접선하고 교점의 개수입니다. t가 움직이면서 접선이 그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보통 이런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보면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시험지에서 그렇다고 샤프심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옮겨볼 수도 없고 그냥 펜으로 그냥 움직이면 되죠. 곡선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접선이 이런 식으로 따라 움직이면서 그지? 그거 보는 거죠. 이렇게 곡선이 따라 움직이죠. 이렇게 직선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그거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 함수의 미정계수가 어때야 될까? 그지? 교점의 개수가 지금 보니까 B라는 점 직전과 직후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지? 이런 유형은 거기 극하는 전부 다 직전과 직후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B라는 점, T가 B일 때 X가 지금 B인 거죠. 그 점 직전과 직후에는 개수가 몇 개? 3개였고 B일 때만 1개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X분의 Ln의 X제곱 플러스 A요. 예. 자, 근데 이게 우리 그래프 외우고 있는 거 있죠.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기면은 쌤이 그렇게 비슷한 개형으로 어차피 비슷하게 간다. 그러니까 증가함수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저 친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x분의 lnx 왜 제곱이 있어서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이거 그려본 사람들은 알 텐데 이거 모양 아닌데 이거.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제 앞에 곱해지는 그러니까 로그는 봐봐. ln은 이거는 어때요? 요거는 여기에 뭐만 더해진 거야? lna라는 상수가 더해진 거지. 그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얘랑 어떤 로그를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나? 얘는? 그러니까 그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이 바뀌어요. 저 A 차이요. 그러니까 근데 A가 만약에 여기 방금처럼 A 여기 있었으면은 거의 똑같이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분리를 직접 시켜봐봐. 예를 들어서 AX면은 X가 있어서 그래. 자 ln A 더하기 어때? 봐봐.
이렇게 되죠. 찢어놓고 보면은 얘랑 어때? 분수가 하나 추가된 거 아니야? x분의 1이. 그래서 그런 그 단순한 계수 차이일 경우는 계형을 똑같이 가는데, 예를 들면 뭐 ax에 2의 x나 그냥 x에 2의 x나 어차피 똑같잖아요. 이런 것들은 똑같이 가는데, 얘는 완전 똑같게 아예 해버리면 오히려 독이 된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유가 미분을 해보시면 알아요. 미분하면 x분의 lnx 미분한 것보다 얘가 훨씬 복잡한 형태가 나옵니다. 알았죠? 예. 이해됐죠?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x분의 lnx를 이제 미분을 하면 x제곱분의 하면서 위에가 좀 심플해지거든. 왜냐면 이거 미분했을 때 x분의 1이 나오니까. 근데 저 친구는 어때? 그게 아니죠. 오케이? 이미 ln의 x제곱 플러스 a를 미분한 것만 봐도 지금 x제곱 이거 벌써 이건데 지금. 그지? 아예 완전 다른 형태의 함수가 되니까 얘는 그냥 대신에 뭐 정근선 찾는 거 있죠. x 극한 보내고 하는 건 똑같이 하는데 그냥 하세요. 그냥. 알았니? 그리고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증가함수 보는 게 좋냐면 미분을 그냥 하자. x제곱분에 그리고 이제 x제곱 플러스 a분의 2x인데 x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2x제곱에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냥 해야 돼 그냥. 예, 그 다음에 분모 미분하면 없어요. 그래서 ln에 x제곱 플러스 a 이렇게 그냥 오겠는데 맞죠? 그래가지고 얘가 그 값을 갖나? 그 값을 가져야 하나?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 프라임이라는 게 사실 대부분이 그 값을 구하려고 보는데 사실은 그것도 있는데 그냥 프라임은 원래 왜 이걸 보는 거죠? 이 친구가 증가를 하는지 결국에 감소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서 보면 그냥 요것만 보는 거죠. 요 함수 그릴만 한데 이 친구는 요 많이 그려봤는데 그건 그죠? 요거 이 친구 그죠? 그러니까 ln의 x제곱 플러스 a는 어차피 그냥 ln이라는 함수에다가 2차 함수를 합성시킨 걸로 보셔도 되고, 그지? 민찬이가 좋아하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생각을 해도 되는데 어차피 뭐 이것밖에 안 되니까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어제 양수 쪽에서만 하면 그지? 그래서 그거야. 관건은 이 함수가 극값을 갖는지에 대한 유무는 이들 둘의 교점이 존재하는가 라는 부분이고 A에 의해서 그것들이 바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몇 개가 맥시멈일까? 그 생각을 해봐야죠. 그걸 봐야 증가감소가 보여요. 왜냐하면 이것만 그냥 봤을 때 잘 봐. 여기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아니 무한대로 가는 거 해보자. 무한대로 갈 때 얘 극한은 어떨 것 같아? 이거는 명백하죠. 아무리 뭐 제곱이 들어갔어도 ln은 이렇게 생기는, 결국에 이렇게 되는 위로 볼록인 함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이게 f로 돼 있냐? 이거 fx는 결국에는 0으로 가는 거는 명백한데 문제는 그거예요. 왼쪽 0의 우극한으로 접근할 때는 과연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 알던 대로 x분의 lnx는 어떻게 생겼어?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었거든. 저 친구는 과연 어떨까? 그죠? 그거를 직관적으로 진짜 0의 좌극한 우극한을 보내봐서 봐도 되고,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이걸 보고 봐도 돼요. 알았어? 이해됐지? 오케이? 자, 얘 그려볼까? 요거 양수만 그리자. 얘 어떻게 생겼니? 일단 우함수. 일단 우함수고. 자, x 무한대 보내요. 극한 얼마? 2예요. 그죠? 그러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친구. 응? 네. 위에 라인이 2가 있어. 일단 그 생략하고. 그다음 요건 뭐야? 그냥 로그처럼 그리면 돼.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A가 움직이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얘네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물론 이게 변곡이 어떻게 일어나든 뭐 이렇게만 하든 그냥 이렇게 하든 뭐 본인 마음대로 하는데, 알았지? 그 다음에 로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다면 이들을 만나지 않아. 그럼 얘는 항상 플러스여서 증가만 하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는 거죠. 알았어? 이해됐죠?
자, 봅시다. 이제 그거 어떻게 하냐면 방금 한 대로 t가 b로 갈 때 극한값은 3인데 t가 b일 때 함수값이 1이 되게 이제 세팅을 하자는 거지.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fx의 뭐랄까 그 fx의 움직임 증가 감소 이거를 예측을 하는 거죠. 이거 보고 알았지? 그러면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곡선 할 때 대부분 답이 어딘지는 알 거야. 그지? 접선이 지나갔을 때 교점 개수가 확 바뀌는 곳은 무조건 변곡점이거든요. 극대극소나 변곡점들인데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로 생기는데 얘가 내려가면서 만약에 자 보자 극값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점에서 지금 교점이 하나거든요. 얘가 B가 될 수 있거든. 근데 확인해 볼까? B 앞뒤를 좀 확인해 보면 B 앞에서는 접선금 어떻게 돼요? 교점이 두 개가 돼 버리네. 그지? B니까 B 좌극한을 보면 여기잖아.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은 교점이 두 개가 돼 버려요. 아 이게 꽂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정근선을 깔아 앉아야 돼. 이렇게. 알았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극값이 생겨 버리면 변곡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했을 때 그 리미트 t가 b로 갈 때 극한값은 2가 되는 거야, 좌우가.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세 개가 될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0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 (0이) 되는 거고. 잘 보세요. (0이) 되면 0일 때는 하나 맞죠? 그죠? 여기도 하나 맞아요. 그리고 잘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아까 똑같이 쌤이 그렸었는데 극대 극소가 있을 때랑 아닐 때 차이는 이 부분을 얘가 접선이 어떻게 돼? 이렇게 관통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 그래야만 B 직전에 어때? B 직전이랑 직후에 얘네가 교점이 어때? 세 개죠. 이 함수가 결국에는 정근선이 0이어서 위로 아래로 볼록 형태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활용하는 문제인 거지. 저렇게 되는 모양을.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3차 함수나 이런 것처럼 얘가 밑으로 내려 꽂는다면 어때요? 교점이 3개가 안 나오죠. 그지? 3차 함수는 절대 접선하고 교점해서 다 3개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차이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3차 함수랑 4차 함수로 이야기할 수 없는 함수들이 미적분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자 우극한 볼까요? 클 때 보면 여기야. 그 이게 올라가 기울기 0이니까 이렇게 요거겠지 지금 접선이. 보이죠? 그럼 몇 개인지 이렇게 그어봐도 어때요? 3개 나오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불연속점은 어디겠어요? 그죠? 여기 어딘가 어디겠어? 여기서 접했을 때 여기 공통접선 생기는 파트 여기 부분이 불연속이 생기는 또 곳일 거야. 알았어? 이 점. 그러니까 이 점도 되고 이 점도 되죠. 이 점 됐을 때 접선이 그래서 아까 쌤이 직선 옮겨보라는 게 이렇게 옮겨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문제에서도 지금 보면은 불연속점인 점의 개수 맞지? 근데 이거 잘 세야 돼. 알았어? 여기 되고 여기 됐고 여기 됐죠. 3개인가요? 얘가 되면 어디도 돼. 이렇게 하면 나머지 변곡점 하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에 대한 정보가 알았어? 이런 계산을 통해서 나와야 가능한 문제다. 알았지? 이해됐냐? 그래프를 거기 요거 사실 이 문제는 얘네가 중요한데 이거하고 요거 둘의 관계로 맞지? 관계로 fx의 극값 개수랑 증감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함수는 니네가 아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 둘의 관계로 fx의 극값이나 증가함수를 보고 이 fx 그래프를 유출을 하는 거라고. 알겠지? 예. 물론 선택권이 있어. 방금 보여줬지만 저 둘을 그었을 때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들 둘이 만나면 방금 쌤이 처음에 했다가 안 됐던 이 극값이 두 개인 그래프가 되고 얘네 둘 말하는 거야.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지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만 내려갔겠죠? 그럼 또 안 되고요. 그 결국엔 뭐야? 아, 저 동그라미 친 두 함수가 어떻게 만나야 돼? 서로 이렇게 접해야 되는구나. 결국에는 fx를 물어봤지만 저 a를 구하는 과정은 이 두 함수가 서로 어떨 때? 접할 때로 문제가 바뀌면서, 그지? 약간 3점짜리 문제로 바뀌죠. 얘네 둘이 접한다. 어떻게?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가 같다. 그거 쓰는 거죠. 그거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요 둘이 x가 t에서 여기도 t가 있지. x가 알파에서 접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같아? 알파 넣었을 때 같고 미분에서 알파 넣었을 때 같다. 그거 연립하시면 그냥 값이 나옵니다. 예. 누가 봐도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있죠. 저 y는 이 친구가 두 가지 해석 있잖아. 오늘 두 번째 하고 있다. 그지? 미분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직접 적분하는 거랑. 물론 둘 다 써도 되는데 처음에 접근이 어떻게 생각하기에 편해? 지금 넓이 구하기가 편하게 생겼죠. 그죠? 예, 그렇게 가는데 그 넓이로 할 경우에 특히나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이 y라는 함수는 얼마에서 출발했어? 알파에서 x로 갔죠. 맞지? 알파에서 x로 갔는데 정적분으로 함수를 정의했을 때 내가 저걸 넓이로 풀 때는 이제 그러면 알파가 중간에 있고 이 뒤로 가는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 x가 알파가 작을 때 생각해야 되지. 근데 그때는 우리 헷갈리지. 아니 헷갈린다기보다 그 번거롭잖아. 왜냐하면 뒤로 갈 때는 부호가 어때? 반대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이 자리를 대체해. 시작점으로. 그러니까 이 함수가 지금 시작점이 있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2파이에서 출발하니까 아예 그냥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ft는 ftdt가 이게 0이 되는 거 아니야? x축이니까 얘가 0이 되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근이라는 걸 어떻게 바꾸냐면 인테그랄, 그러니까 얘를 함수로 주고 하지 말고 2파이 마이너스 2파이 있죠. 마이너스 2파이에서 x의 ft dt를 뭐 그냥 적분이 라지 f라고 이걸 함수로 두고 문제를 풀자. 알았어? 그러면 넓이 같은 거를 볼 때도 훨씬 편할 거 아니야. 왜? 내가 뒤를 볼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2파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알았지? 그러면 요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적분의 성질을 그러면 f x랑 넘기게 바로 f 알파가 같아지는 걸로 적분이 바뀌겠지. 그지? 이거는 수투에서도 많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출발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제 본다고 생각하면 돼. 누굴 보고? 거기 fx 그래프를 보고. 알았지? fx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에서 그려주든 그려주지 않든 우리가 니네가 그리든 어쨌든 그걸 보고 판단을 하자라는 거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뭘로 가야 돼? 요 함수 그래프로 가야 되겠죠. 라지 f의 미분이 누굽니까? 스몰 f x가 되는 거니까. 아, 네가 그러면 여기에 도함수구나. 그러면 극값이 되는 위치를 잡아야 될 텐데, 자, 얘가 그러면 이게 환장한다 이게. 왜냐면은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3파이 그죠? 마이너스 3파이에서 쭉 이제 가는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3파이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얘 라지 f를. 그러면 마이너스 3파이 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어? 얘가 거기 중간이 누구야? 마이너스 3파이랑 마이너스 2파이 사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거기에서 뭐가 되겠어? 극소가 되는 형태로 그려지겠죠. 근데 얘가 지금 대칭형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파이일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3파이일 때는 함수값이 똑같을 거고. 알았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가고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어떻게 생겼든 프라임이잖아. 이 그래프가 지금. 얘는 지금 계속 어때? 0 됐다가 음수였다가 그러면은 계단 형식으로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거야. 얘가 지금.
알았어.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2파이까지 왔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2파이에서 그 다음은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각함수의 값입니다. 2파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넘어갔다가 3파이 그러면은 그게 지금 4칸 쪼개졌으니까 4분의 9파이 4분의 10파이 이렇게 가겠죠. 그 값마다 극대극소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되는데 문제는 그거지. 얘가 지금 이 함수의 모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삼각함수 모양이지만 지금 보시면 fx 봐봐요. k가 들어있죠. 그래서 fx가 있는 그 k 때문에 정확하게 함수값이 안 나와. 그래서 이런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잡으면 봐봐. 마이너스 3파이다 이거. 마이너스 3파이에서 자 그러니까 최대한 계산 물론 계산하긴 해야 되는데 최대한 그러니까 틀려도 좀 복잡하게 풀어가지고 틀리지 말고 응? 알지? 그런 쪽으로 가보자고. 자 마이너스 3파이에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세팅하니까 마이너스 3파이가 무조건 0이겠죠. 항상 시작점을 잡으면 얘가 0부터 출발하게 돼 있어. 그치?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내려가.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지금 이 친구들 전부 다 사인 코사인으로 삼각함수로만 돼 있으니까 이 함수가 가더라도 그래프 모양 자체가 삼각함수처럼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그리세요. 그리고 극소램에 다시 가겠지. 이거 뭐야? 마이너스 3파이고 아까 이거 마이너스 2파이고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일 텐데. 그리고 나서 지금 그래프 거기 있는 거 그대로 가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2파이에서 원점 지나서 반대편 2파이까지. 그럼 원점이 한 요 정도로 예를 들어 잡고 여기까지 계속 어때 여기서 얘가 계단 형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냥 직선 그거 무방하게 돼. 예. 근데 예의상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갈 거예요 계속. 디테일하게는 표시 안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가요 계속. 그죠? 예. 그리고 얼마에서 다시 또 2파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그거 보는 거지. 이거 어차피 그 함수가 프라임이니까 2파에서 올라가니까 다시 함수가 그 플러스가 되니까 올라가고 근데 그게 지금 4등분이 돼 있으니까 쌤 말은 이렇게 오다가 여기쯤에서 끊을까? 2파이가 왔어.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겠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까지? 지금 3파이까지. 그래. 근데 삼각함수가 갖는 특징이 이제 어차피 삼각함수로만 돼 있으면 뭐 sin x 플러스 x 이런 게 아니라 삼각함수로만 돼 있으면 어차피 이 주기성 때문에 같은 값을 다 갖게 되는 거라서 뭐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고 3파이까지 이렇게 봐요. 자, 아는 함수가 누구야? 거기 위에 보면은 fx가 이쪽은 아는 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다. 이 가운데 요건 아는 함수. 그다음에 저 k 때문에 양쪽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여기가 누구야? 4분의 9파이에 4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럼 얘가 4분의 10파이니까 2분의 뭐 5파이 이런 식으로 쭉 가는 함수인데 그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그거랑 이게 지금 라지 F야. 라지 F야 이제 누구랑 만나는 교점이냐면 F 알파 이거 상수죠? 어떤 상수예요. F 알파라는 상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4개. X축은 이제 됐어. X축은 는 0이었다는 뜻인 거고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이 방정식의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고 싶대. 4개가 되는 곳. 그어서 4개가 되는 곳이 F 알파가 되는 거야. 없어요. 잘못 그렸어. 이게 4개가 되려면 얘들아 이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K가 중요한. 아, 그래서 K 때문에 이 함수가 움직인다고. 그죠? K 때문에 이 폭이 움직이니까 얘가 이제 아, 그러면 너 이 새끼 너구나.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가 라지 F 알파가 되도록 K를 잡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함수를 처음에 잡은 걸 쌤이랑 똑같이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맞죠? 왜냐하면 이게 함수를 어떻게 잡고 출발하냐에 따라 그래프가 달라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수 잡을 때 이 시점 요거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라지 F의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은데 시작점이 다르죠. X축 위치가 다른 거 알지? 적분 상수니까. 이렇게 된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K를 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의 함수값이랑 아무거나 골라. 요거 할게 그냥. 4분의 9파이의 함수값이. 즉 라지 F. 그러니까 라지 F로 그냥 계속 가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함수값이 라지 F 4분의 9파이 함수값과 같다. 근데 결국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뭐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라지 F 이야기로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관계식은 뭐겠어? 적분에 때려 넣으면 되는 거지. 알았어? 근데 적분이 이런 거야. 결국엔 저 이야기가 요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3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까지가 그지? 마이너스 3파이에 뭐야? 4분의 9파이까지랑 같아요 라는 건데 넘겨가지고 적분하면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라는 건지가 나오죠. 이해했습니까? 네. 적분 성질이니까 어차피 적분은 빼는 거야. 그래서 4분의 9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반대죠.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에서 4분의 9파이까지 적분하면 0이다라는 뜻인 거지. 알았어? 그럼 이제 거기를 쳐다봐야 돼. 거기 원래 함수 fx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가지 다 쓰는 거죠. 넓이로 보는 거랑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두 가지를 다 쓰는 문제는. 그럼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래서 문제가 그 다음은 좀 할만한 게 자, 그럼 내가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에서 그지 4분의 9파이가 어딘지 점 찍어보면 돼. 거기까지 적분이 0인 거니까 그림에서 보면 어때? 아 그러면 거기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에서 4분의 9파이까지가 그 위로 볼록한 게 두 개가 있죠. 기둥이 양쪽에 그 기둥이랑 그 밑에 잔잔바리들 그지 방직턱들 몇 개야? 8개가 넓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K 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K 값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K가 나왔고 이제 K 곱하기 코사인 알파야. 그 알파는 어떻게 찾아야 돼 그러면? 그치? 알파도 근데 이런 문제는 특수각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어차피 알았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야. 적분으로 맞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G의 알파를 찾아라 이건데 그지? 요거 F의 알파를 찾아라 이건데 그러면 알파 어디니? 알파도 어차피 그러면 라지 F 알파는 요 라인에 있는 Y 값이 요거란 얘기니까 그죠? 그럼 알파는 이런 점들이 전부 다 될 수 있는데 그죠? 알파가 여기 또 있고 그러니까 얘가 누군지 찾는 방법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얘랑 함수값이 어때? 같다. 똑같이 하시면 나와요. 특수각이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구해봐야 알죠. 그건. 그걸로 구하는 게 이제 28번이다. 28번 그런 의미에서 30번보다 오히려 30번은 뭐 늘 나오던 그냥 그 미분 이야기. 29번은 29번이 구모 29번보다 어렵죠? 복잡하죠? 구모 29번은 딸깍. 그건 내가 할 말이 없다. 딸깍해도 나도 그렇게 풀었는데 어떻게? 근데 얘도 물론 직관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는 있으나 얘는 근데 케이스를 나누는 게 좀 번거로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29번은 그러니까 근데 수열이 이렇게 어떤 식이 나오면 빨리 인수분해부터 하셔야죠. 그지?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그지? 인수분해 되고 AN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알지?
근데 여기서의 이야기는 그런 거야. 그 어차피 너희들이 2의 거듭 제곱을 구할 줄 아냐 이런 거지. 엄청 쉬워. 그다음 53을 만들어야 되는데. 야, 이 수열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지금 AN이 물론 AN을 구해놓고 보면 AN이라는 수열이 인수분해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계산 맞게 하셨으면 2의 3-n 또는 2의 k 플러스 n 형태가 됩니다. 응? 그러니까 어쨌든 등비지. 둘은 무슨 차이야? 공비가 1보다 절대값이 1보다 작냐 크냐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얘는 때려 죽여도 2의 거듭제곱 그 짝수 그 친구 말고는 그죠? 될 수가 없죠. 근데 저 친구는 분수가 될 수도 있어요. n이 뭐 6이나 7 이렇게 되면 분수도 될 수 있어. 그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얼마도 가능? 1도 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의 거듭제곱 숫자를 계속 연산을 했을 때 1이라는 숫자는 정말 중요하거든. 왜? 걔가 있어야만 홀수가 되거든. 그죠? 2의 거듭제곱 숫자들 중에서 그들을 더해서 홀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안에 2의 0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 안 더하면 당연히 짝수 아니야? 짝수 더하기 짝수니까.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더했을 때 53이다. 물론 등비급수 합이라서 그 공식을 써야 되긴 하지만 자, 우리는 이 an이 등비라고 한 적이 없다고. an 등비냐? 이게 함수가 중간, 그러니까 수열도 그렇고 함수도 중간에 바뀌면 걔를 누구라고 하지는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등비로 구성은 돼 있으나 그래서 이 합을 구할 때 1-r분의 첫째 항을 때려 박을 때 알았지? 그거를 그 첫째 항이 진짜 1번이 아니라 앞에 유한계를 제외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잖아. 급수는 첫째 항의 셈이 중요하지. 그 첫째 항이 무슨 뜻이냐면 앞에가 뭐뭐가 있냐가 중요하다는 뜻인 거야. 근데 어차피 얘는 수렴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그 몇 개가 다른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등비급수가 되는 항은 어떤 수열이 돼야 돼? 얘밖에 안 되겠죠? 얘는 발산이니까. 그래서 몇 번부터 이걸 따르는지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몇 번부터. 그래서 뭐 노가다를 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물론 이건 계산하면서 찾긴 해야 돼. 논리적으로 찾아볼게요. 논리적으로. 딸깍 말고 논리적으로. 이게 거꾸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자 몇 번부터 그렇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K가 자연수잖아. K가 자연수라서 그런 것도 있어. K가 자연수라서 자 그러면은 K는 1 이상이잖아.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자 요거 되죠? 기분 안 나쁘죠? K가 자연수니까 맞지? 생각해봐봐. 이걸 공비가 음수가 아닌데 무한대로 더했는데 53이라고. 그러면 얘가 2의 거듭제곱이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그 앞에 유한계 여기 말하는 거 여기. 그러니까 쌤이 아까 했지 몇 번부터 이건지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 n이 몇 번부터냐 이건데 만약에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요. n에다가 그러면은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뭐야? 2의 6제곱이죠. 그러니까 5번 항이 예를 들어서 얘였어. 그러면 이걸 누적해서 더했는데 53이 어떻게 나와? 그지? 이게 양수들로 이루어진 급수를 계산했는데 그 항 중에 누군가가 53보다 커버리면 합이 어떻게 53이 나와? 상식적으로 음수가 없는데 맞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5번 안쪽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야. 5번이 넘어가면 즉 n이 5 이상이면 2의 3-n 수열이 결국엔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물론 이 앞에는 될 수 있지만 확실하게 무조건 이 뒤는 요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얘들도 이건 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뒤는 100% 요걸로밖에 안 된다. 맞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케이? 그럼 이제 나머지를 좀 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합을 구해보면 얘들아
이거랑 이들의 합을 더했더니 얼마가 돼야 돼? 얼마였어? 53이 돼야 되잖아. 1-r번에 첫장 해가지고 하시면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로 이제 뭐야 이 값이 되는 애들 말이 되는 거 아까 쌤이 이야기했지만 뭐 홀수가 되느냐 아니면 분수가 나오냐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구를 넣어야 되는지를 거슬러 올라가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네 개의 항이 그러니까 A1, A2, A3, A4의 항이 맞지? 얘네가 계산해보면 2분의 얼마 나왔거든? 2분의 얼마 나오더라? 100 그거 공식 써서 빼면은 알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야. 얘는 2분의 1이 있네. 요거를 그냥 일단은 그거 하면 되지 않나? 찢어요. 분리를 시켜 자연수랑 분수로 찢어도 되고. 그랬을 때 그런데 여기다가는 백날 넣어봤자 분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2분의 1 나오려면 여기서 만들어야겠구나. 그러면 얘네다가 4를 쟤한테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4번 찾아주고 그 다음에 또 얘 남으면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홀수가 나오면 저기서도 홀수 나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n이 3일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로 거슬러 올라가면 찾는 게 가장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찾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알겠습니까? 거꾸로. 그래서 2번 찾고 1번 찾으면 금방 찾아요. 그게 29번이고 30번은 그거죠? 그 곡선하고 원 이런 느낌? 맞지? 얘는 지금 반원으로 돼 있는데 쌤은 그냥 원으로 그렸어.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랬을 때 얘 교점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로 해야 돼? 양수 아랫값을 양수 아래 누구야? 반지름이죠. 아니 여기가 지금 뭐냐? 거기로 따지면 이게 반원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어차피 얘가 지금 t고 그죠? 얘가 지금 뭐야? r인 거니까 알았어? 근데 이 상태로는 안 돼 식이 이 상태로 r하고 t로 바로 함수가 나왔으면 이게 30번이겠니? 아니 그 당초에 40점 아니 4점짜리가 아니죠 3점짜리겠죠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가냐면 물론 이제 가끔 문제를 제대로 잘 안 만든 문제들은 의도는 음함수이분이나 이런 걸로 요구했는데 알고 봤더니 함수가 만들어져. 그건 잘못 만든 거고. 맞지? 연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F'A A는 지금 뭐야? FA가 루트 6이죠. FA가 무슨 말이야? R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루트 6일 때에 뭘 찾아라? 원의 중심을 찾아라는 뜻인 거고. 알았지? 그럼 여기서 아주 단순한 과정을 하시면 돼요. 자, 곡선하고 원이 접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말 그대로 미분계수 이야기도 해야겠죠. 이 미분계수가 누구랑 요 기울기 t, 0이랑 이 점하고의 기울기랑 서로 수직이다. 무조건. 알았어? 첫 번째가 그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 그냥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r이다 라는 관계식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뭐 k라고 둔다면 그냥 fk 이걸로 할게. k, fk 지수함수라서 아마 계산은 좀 편할 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애들이 나오는 이유가 연립 같은 거 할 때 편하지. 왜? 지수함수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니까. 알았지? 그래서 그런 거야. 첫 번째는 이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 그래서 F 프라임 K 여러분들 이제 지수함수를 하시면 돼요. 하고 뭐야? 얘들 기울기 T-K 분의 마이너스 F K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관계식을 정리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진짜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원이 나왔잖아. 이거는 원 아니어도 돼요. 그냥 뭐 수직이란 이야기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원이 나온 이유는 따로 있죠. 그런 거야. 어떤 도형이 나왔을 때는 그 도형이 나온 이유가 다 있거든. 그 원이 나왔으니까 뭘 쓰겠어? 반지름을 쓰겠지. 그래서 반지름식을 쓰는 겁니다. R은 뭐예요? R 제곱으로 갑시다. 어차피 뭐 다시 할 테니까 R 제곱은 뭐하고 똑같아? 이 두 점 사이에 왼땅 헤딩 거리 알았지? 그래서 T-K의 전체 제곱 더하기 FK의 전체 제곱과 같다. 그래서 미분으로 해서 넣어가지고